정상적인 경로였다면 이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 이 세력들이 서로가 좌와 우가 돼가지고 또는 여와 야가 돼가지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자, 요 전번까지 이제 이덕일의 한국통사,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한 이제 단원의 막이 내린 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왜 건재한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교육부에서 출간 금지시킨 4권의 책을 출간했죠. 그 책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책들을 교육부에서 우수 권장도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도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출간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죠. 그 4권의 책이 이제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이 책도 출판 금지를 시켰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독립운동 사학의 고대사 인식, 이 책도 출판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실종주의 사학과 식민사관, 이 책도 이제 출판 금지를 시켰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근데 그 이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제를 수행했는데 일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이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한 요 4권의 책만 딱 집어가지고 출간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 이제 이의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연구비 일부를 이제 환수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장으로 오고, 유은혜라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온 다음에 아주 교육부에서 거칠게 연구비 환수하라 라고 공문 보내고 압박하고 하더니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부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이제 자기는 실무자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냐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정권 잡아서 하던 짓거리하고 100% 똑같은 거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시켜서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났더니 며칠 있다가 딱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고지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얼마 물어내라고 했던 고지서가 와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란 데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쪽은 아직도 1945년 8월 15일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분노하는데 사실 그 현상을 움직이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해방 직후에 역사학계의 동향을 알아야 돼요. 같은 역사관을 가진 집단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재신초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백안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시산 김성학 선생 같은 분들의 역사관인데요.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회주의 역사학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막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을 지지했던 이제 그러한 학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주로 이제 사회경제사적인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사 학파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하고 사회주의 역사학계, 요 두 역사학계는 다 일제에 저항하다 감옥 갔거나 투옥돼서 옥사했거나 했다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 세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주의 역사학계 쪽 사람들이 1946년 7월 경쯤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제 위원장 김일성 위원장이 파견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역사학자들 초청하니까 이쪽 계열에 속했던 역사학자들이 대거 월북해서 북한 역사학계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아주 소수의 친일파 빼고는 온 민족이 바란 것처럼 친일 세력이 청산됐으면은 이분들이 주로 정권을 잡았겠죠. 정상적인 경로였다면 이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 이 세력들이 서로가 좌와 우가 돼가지고 또는 여와 야가 돼가지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그런 길을 걸었죠. 그런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오히려 친일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역사를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대한민국 현 교육부에서 그대로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계와 사회주의 역사학계 이외에 또 하나의 학파라고 볼 수 있는 게 일제식민사학계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편수회에 속해 있던 일제식민사학자들, 그러니까 외형이나 혈통으로 치면 한국인이지만 그 영혼이나 내면은 일본인들이었던 요 식민사학자들이 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프랑스 같았으면 요 식민사학자들은 다 사형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파였던 드골이 친나치 세력들, 그러니까 나치에 부역했던 인물들을 철저하게 숙청을 하면서 특히 지식인들을 아주 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일반 민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을 처벌했죠. 그래서 프랑스였다고 하면은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 속해 있던 요 인물들은 사형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학계에서는 도태되었겠죠. 만약 한국이 정상적인 정치사를 걸어왔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상황이 됐죠. 오히려 민족주의 역사학계 세력들은 전부 다 친일 세력들에게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계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월북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일제식민사학자들만 남은 겁니다. 외형은 한국인이지만 혈통은 그 내면과 영혼은 일본인이었던 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일제식민사학을 옹호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소위 실증사학이라는 겁니다. 한때 공무원들의 필독서였던 책이 이제 서강대 교수였던 이규백 씨가 쓴 이제 한국사 실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규백 씨는 한국사의 학파를 세 학파로 나눴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 또 하나는 유물사관, 하나를 사학이라고 했으면 유물사학, 여기를 이제 학자를 붙여야 될 텐데 무슨 연유인지 요거는 유물사관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사학은 제가 분류한 일본 민족주의 역사학계고, 이 유물사관은 바로 이제 사회주의 역사학계를 뜻하는 거죠. 그럼 3번 일제식민사학계, 요게 사라지고 실증사학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 유물사관, 실증사학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역사학을 갖다 실증사학 이런 식으로 명찰을 받고 단체 해방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그대로 이제 유지한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고 거민족 교과서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총독부 역사관으로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규백 씨가 실증사학을 말한 게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사 실론에서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이걸 제대로 바꾸면은 이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사학은, 그러니까 실종사학을 조선총독부 사학은 이렇게 바꾸면 정확한 말이죠. 한국사의 발전을 총독부의 눈을 가지고 맞추어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총독부의 역사관이 실증적인 태도였다.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실증사학이란 말에 총독부란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아주 정확하게 명실이 상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그 연구 수행한 것 중에 출간금지된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규백 씨가 주장한 실증사관, 그러니까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랑케는 독일 사람이죠. 당시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랑케는 우리 독일사가 비록 낙후된 걸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 그대로로 기술하면은 독일사를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일 애국주의적 입장에서 실증사관이란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랑케 실증사학이 일본으로 건너가더니 제국주의 역사학으로 변질된 거예요. 랑케의 제자 리스라는 사람이 도쿄대 이제 사학과를 창설하면서 실증주의 사학을 갖다가 마치 제국주의 역사학인 것처럼 호도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인들이 그대로 한국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한국사 체계를 일본 식민사학이 옳다는 쪽으로 일제 식민사관을 갖다가 실증이란 명목으로 아주 포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양사를 박사학위 받은 임종건 박사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하는 그런 그 뛰어난 학자죠. 그래서 원전을 다 가지고 랑케의 실증 원전을 가지고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란 건 결국 식민사관이다 라는 걸 논증했더니 출간 금지. 그 교육부하고 한중연의 입장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을 비판하느냐. 또 한중연하고 교육부에서 출간 금지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라는 책을 인용 안 했음 이거예요. 그럼 이 과제 자체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 책을 인용 안 했음. 그래서 탈락임. 하면은 안병욱이 원장으로 있던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걸 갖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금지 시키고 그다음에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민족 반역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뭐 다 해봤지만 아주 견고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교육부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런 그 위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족 반역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 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을 비판하는 연구소와 학자는 우리 교육부가 나서서 강하게 처벌한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교육부와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인물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냐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이은 이렇게 해야 명실상부한 거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행위가 앞뒤가 맞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 쪽에 제기했더니 듣는 분마다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아주 분개하고 땅을 치고 계시죠.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